하다가 그냥 앞에만 있다가 놓으면 돼요. 네네네. 이 인사만 하고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작가 반지. 아니 나를 좀 비춰줘야죠. 죄송해요. 안녕하세요 작가 반지상입니다. 오늘 또 제 교육생께서 명도를 완료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얼굴 너무 크게 안 나오죠? 네, 작게 나와요. 작게 나와요. 아 오늘 기상 상황 그리고 집 컨디션이 안에서 우리가 얘기를 나누기가 좀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선생님하고 우연찮게도 가는 길이 같아서 제가 정반대였어도 모셔다 드리려고 했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퇴근하면서 선생님도 퇴근. 시간이 또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선 선생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병원을 다니고 있는 간호사고요.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한 20대 초반의 목소리인 것 같지만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죄송합니다. 40 중반입니다. 네, 아직 미혼이신데 이런 반지하를 또 낙찰을 받았다는 것도 쉬운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간호사 월급이 굉장히 높은 직군 중에 하나 아니에요? 간호사라는 직군이? 어느 병원에 있냐에 따라 좀 다르죠. 아 그래요? 네. 지금 여기 위치가 어떻게 돼요? 여기는 와동중학교 앞이에요. 아 시부터 좀 네. 얘기해줘요. 시는 경기도 안산시 와동에 와동중학교 바로 앞에 있어요. 모습을 보니까 반지하 빌라를 또 낙찰을 받았어요 선생님. 네. 첫 번째 집이죠? 첫 번째 집입니다. 첫 번째 집을 반지하를 할 생각으로 어떻게 했어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잘 따랐을 뿐인데. 제가 뭐 말한다고 그거를 결정하는 건 저는 쉬운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미 수업 들으려고 생각했을 때부터 마음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은 안 했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네. 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했잖아요. 네. 좀 기억에 남거든요. 선생님 원래 거주하던 집을 빼고 이 투자를 위해서 옮긴 곳도 있잖아요. 거주를 전세로 하고 있었는데 네. 전세를 거주하다가 지금은 월세로 갔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전세에 묶여 있는 돈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그게 전재산인가요? 네. 아 그렇죠. 보통 전세 저의 전재산입니다. 전재산이지. 전재산이기도 했고 제가 나라에서 해주는 전세 대출을 갖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제가 만약에 집을 낙찰을 받고 제 명의로 하려면 또 전입신고도 따로 해야 되는데 제가 전세 살면서 전입되어 있는 주소를 빼버리면은 아 그렇죠. 아 그게 전세자금 대출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적인 거는 전세자금 대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전입도 전입인데 네. 그 뭐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그걸 미리 생각했다기보다 전세 대출의 조건이 집이 있으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려워요. 불가능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렵고 그래서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전세 거주하고 있으면서는 투자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네. 월세로 첫 수업 날인가 이제 바꾼다고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이사 가신다고 그렇죠? 네네네. 그 선생님 나이에 그 결정 제 나이가 어때서요? 쉬운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같은 반 교육생분이 되게 인상에 많이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네. 대단한 분이라고 내가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선생님 보고 용기를 냈다라고 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한번 짚고 넘어가도 좋을 것 같은 게 네. 전세자금 대출을 갖고 있으면 주택을 취득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전세자금 대출 조건이 무주택자에 한해서 네. 주는 거니까 그렇죠? 이거 모르고 투자하겠다 오시는 분들도 있어서 전세자금 대출이 있다 그럼 투자하는데 방향을 설정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처럼. 네네. 그렇죠. 근데 선생님은 과감하게 월세로 이사를 하신 거네. 네. 퇴사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되게 들어요. 퇴사가 주적이었어요. 아, 주 목적이다? 네, 주 목적이었죠. 간호사로 근무하신 지는 얼마나 된 거예요? 간호사로 일한 지는 한 15년 15? 넘었어요. 아 진짜 오래 했네? 네네. 그러면 지금 거의 높은 직급에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또 드는데 그러면 돈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도 드는데 왜 퇴사에 대한 욕구가 그렇게 크신지 그 부분은 이따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집을 한번 봤는데 네네. 원래 명도를 언제 한 거예요 이거?
5일 전에 나가셨어요. 지난주에 네네. 한 일주일 정도 된 거네. 우선 집수리부터 볼게요. 집이 이렇게 난리 난 이유가 엄청 지저분해. 내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 뒤지지 않을 만큼 지저분하다 그럼요. 생각이 좀 들어요. 여기 원래 거주하셨던 분은? 채무자가 사셨어요. 부부랑 5 음. 가족이 살고 있었던. 아, 5명이 네네. 사셨구나. 그래서 좀 면적이 큰 집이 필요하셨구나라는 생각도 드네. 그리고 어떻게 이런 상태로 사셨나라고 생각도 좀 드는데 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수리할 거를 선생님이 미리 그 인테리어 사장님하고 견적을 내보긴 했는데 거기서 뺄 부분만 생각하면 되겠다, 그렇죠? 거실 마루 같은 경우는 그래도 깨끗한 거 같고 나무 마루로 돼 있으니까 네. 굳이 새로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선생님 생각은? 네네.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우, 비 진짜 많이 온다. 아우, 참 무섭네. 여기를 어떻게, 나는 그래서 좀 미룰까 했던 건데, 선생님. 난 당연히 차 타고 오나 그랬네. 내가 당연히 태워줄 거라고 생각했나? 우리 위험할 것 같아. 그냥 네. 끄고, 그냥 마이크는 해놔도 되거든요. 내가 불안해서 못하겠어요. 어디까지 얘기했는지만 생각해놔요.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정차를 하고 인터뷰 이어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네. 수리한 거에서 이어서 네. 하면은 상상력을 선생님 동원해가지고 그 장면을 그리면서 한번 해봐요. 지금 기억이 안 나잖아. 그래서 거실 바닥은 마루가 굉장히 깨끗했어. 그거는 안 하고 방 바닥이 좀 어두운 색이어서 걔만 장판 교체하는 걸로. 그리고 도배는 당연히 해야 될 것 네네. 같고 선생님이 미리 토탈 인테리어 업체 견적을 받았는데 싱크대가 약간 비싼 것 같아서 그 싱크대 가격이 270. 그쵸, 270이 그런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주로 그분들도 싱크대 업체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걸 거니까 싱크대만 선생님이 따로 하는 걸로 하고 다른 데는 다 인테리어 사장님한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페인트도 다 하는 건데 페인트가 유성하고 수성이 좀 나눠져 네네네. 있어서 가격이 150 막 이렇게 돼 있었죠. 합해서. 132만 원이요. 유성, 수성 같이 한다고 하셨을 때. 그래서 좀 비싸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걔 같은 경우는 그냥 수성으로 수성으로. 통일해서 혹시라도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네네. 한번 잡아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음. 도배할 때 단열 벽지로 전체적으로 돼 있어서 단열 벽지도 비중을 낮추고 단열재는 넣어가지고 그 디귿자로 샷시 있는 쪽하고 이 외벽 쪽 만나는 쪽은 네네네. 디귿자로 그거는 뭐 사장님이 해주신다고 했던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욕실도 쪽? 세면대랑 변기만 하는 거고 거울도 선생님이 아깝다고 했지만 교체하는 걸로. 거울도 그냥 교체해서 제가 선호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큰 거울장을 전체적으로 넣어버리는 게 조금 더 깔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문고리, 콘센트 뭐 이런 거 전등 이런 건 기본적으로 다 할 거고 그거를 다 하니까 인테리어 사장님 나왔던 비용이 770만 원인데 아까 싱크대만 한 100만 원 정도 빠질 것 같으니까 670 도어락도 우리 해야 되잖아요. 네네. 도어락까지 하면은 뭐 한 700 정도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변수가 분명히 생기긴 할 건데 그렇겠죠. 이 정도만 우선 생각하면은 선생님이 생각했던 수리비보다는 좀 덜 들어가죠. 덜 들어가요? 아, 원래 더 잡았어요? 원래 생각했던 수익률 계산할 때 저한 넣었던 건 600 정도 생각을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좀 더 들었네. 그러네요. 하지만 월세를 우리는 좀 더 받으면 된다 라고 생각하면서 비용이 지금 제일 많이 나갈 때잖아요. 아, 네. 대출도 실행을 했고 이자도 나가고 있고 지금 그리고 이제 수리비까지 거의 한 700만 원 돈을 내게 되면 선생님 통장 잔고가 막 원래 이만큼이었는데 막 많이 줄었잖아요 지금. 좀 많이 줄었죠. 그래서 마음이 되게 불편한 시기는 맞아요. 근데 수리해놓고 이제 세입자 시기도 난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선선해질 시기 때 집이 나갈 거니까 이 영상 올라올 때쯤엔 선생님이 이미 월세를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안산, 단원구, 와동, 반지하 빌라 전용 몇 평이죠? 18평입니다. 방 3개가 정확히 3개인 줄 알았는데 하나가 점오룸이어서 좀 약간 아쉽다는 그러니까 생각도 들지만 점으로 그냥 3룸으로 저는 올려도 네네네. 무방할 것 같아요. 네네. 화장실 하나. 낙찰 가격 한번 여쭤봐도 돼요? 7,700입니다. 7,700! 이거는 선생님의 첫 번째 주택 맞아요? 네, 첫 번째 주택입니다. 첫 번째 주택이어서 대출도 잘 받은 거 맞아요? 네네. 대출 잘 나왔어요. 혹시 대출 금액 한번 여쭤봐도 돼요? 5,880입니다. 5,880! 7,700에 5,800이니까 선생님 한 2,000 네, 선생님이 든 거네. 네네네. 근데 보증금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회수하면 수익률은 극대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거는 아직 생각할 필요는 아닐 것 같고 선생님이 계산한 대로 지금까지 흘러온 거잖아요. 네네. 거기에 조금 편차는 있겠지만 기본 틀은 선생님 생각한 대로 지금 다 흘러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럼요.
금리는 한 어느 정도 받았어요? 4.44%. 4.44가 옛날보다 좀 금리가 오르긴 했지만 뭐 그 정도면 뭐 네네, 무난한 수준이 무난하죠. 아닐까 라고 생각하고, 그만큼 또 요새 월세가 많이 올랐으니까 선생님 생각하는 가격보다는 더 잘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여기 월세 올릴 때는 좀 배짱 부려서 한번 올려봐도 난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월세 공급자가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이 전 좀 들더라고요. 생각보다 잘 나갈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 안 합니다. 인테리어도 깔끔하게 해놓으면 선생님이 거의 다 수리하는 거잖아요. 지금 보는 거는 막 너무 답답할 수도 있는데 별로 답답한 얼굴은 아니네요, 생각보다. 네. 그래도 근데 약간 무디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선생님. 선생님 외모는 되게 세련돼 보이고 하는데 아닌가요? 그래도 네. 이런 반지하에 대한 거부감도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저분한 집에 들어갔지만 전혀 개의치 않고 그럼요. 개의치 않아야죠. 역시 연륜이 느껴진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연륜까지, 네. 괜찮습니다. 명도에 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 네. 명도 여기 원래 거주하셨던 분이 채무자가 네, 사셨어요. 채무자. 그리고 생각보다 명도 하는 게 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도 조금 하긴 했거든요. 아, 네. 선생님들 거의 이건 강제 집행하는구나 라는 생각도 좀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쵸? 했었어요. 처음에 만났을 때 부딪힘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있었죠. 처음에 갔더니 만났잖아요. 만났죠. 낙찰 받고 갔을 때 벨을 눌렀는데 벨 소리는 안 나는데 사람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배가 그래서 딱 마주쳐가지고 고장나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마주쳤는데 누구세요? 이러길래 경매로 지금 제가 낙찰을 받은 것 때문에 방문을 네. 했다고 얘기했더니 자기는 법원에서든 어디서든 연락을 맞아. 받은 게 없다라고 그러니까. 아무 연락도 없었는데 무슨 개떡 같은 얘기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네. 어. 그분이 채무자. 네네. 근데 나는 연락 못 받았다. 네. 아무 연락을 못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선생님이 그때 연락 주셨을 때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혹시라도 불허가가 날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는데 다행히 허가는 잘 났어. 네네. 그리고 그분이 분명히 법원에 뭐 알아본다고 했는데 그거의 서류 송달의 과정에서의 얘기를 하고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선생님. 네네네. 안 했어요. 제 생각에는 약간은 진실을 얘기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런 채무자나 세입자분들 만나서 협상할 때 다 사실만 얘기하는 경우가 저는 많지 않았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연락 못 받았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연락을 못 받으셨으면은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 최대한 저는 집에서 만약에 나가신다고 하시면 네. 최대한은 좀 빨리 비워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도 뭐 뚱딴지 같은 소리냐. 어쨌거나 나는 지금 연락을 아무것도 못 받았었기 때문에 집을 비워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대화 자체를 좀 거부했다는 생각이 드네. 그렇죠. 제가 연락처 좀 받아가면 안 될까요?로 해서 연락처 받고 우선 본인이 알아보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추후에 연락이 제가 드려가지고 2주 정도 지났을 때 제가 얘기를 드렸었죠. 그걸 네네. 정확하게 얘기를 해달라 그랬더니 네. 자기 와이프분이랑 상의를 했을 때 자기는 새를 살 수가 없다. 난 나는 지금- 이런 걸 용납을 못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 월세는 살 사람이 아니야라는 식으로. 선생님이 월세로 사는 것도 제안을 드렸는데 나 월세를 내가 무슨 살 건 월세? 아니다. 네. 월세는 나 살 월세 수 없다. 살기 싫다. 그러면 어떻게 산다는 그래서 거예요? 그럼 나가겠다. 네, 나가겠다라고 네, 하셨는데 네. 정확하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다. 2달만 음. 시간을 달라. 근데 저는 이미 이자가 나갈 거고 그렇죠. 2달 동안 제가 제 돈으로 이자만 나가기에는 그럴 수 없으니까 2달만 사시더라도 네. 월세를 내고 계셔야 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못 주겠다. 못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나는 월세는 낼 수 없다. 그러면서 그건 네 자기가 사정이다. 한 달 동안 자기가 법원에다가 계속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았대요. 법원에서 뭐 진짜 그건 뭐-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잘 그렇게 안 받는 집단이긴 하죠, 법원이. 그렇긴 네. 하더라고요. 그래도 한 달 동안 했으면 그건 좀 과장이 심하다는 그러니까 생각도 과장이 좀 좀 들어요. 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달 동안은 시간을 달라고 하시는데 어쨌거나 제가 그 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안 될 것 같다라고 얘기는 드렸는데, 그러면은 자기가 어쨌거나 다시 더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한 달 넘게 8월 5일 날 나가셨어요.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선생님이 원래 이분이 좀 저항도 심하고 하니까 비협조적이었다는 전화도 생각도 안 들고, 받고. 선생님은 거의 뭐 강제집행하는 것까지 생각을 그때 네네네네. 하셨었잖아요. 네, 내용 증명까지 맞아. 보냈었으니까. 내용 증명도 보냈다가 안 받아가지고 가서 붙여놨다. 네, 사진 찍어서 아예 직접적으로 보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어. 사진으로 보냈는데 등기로 보냈던 거는 반송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내용 증명을 이렇게 보내면서 이 내용 증명을 받을 거예요 라는 식으로 이렇게 문자로
문자를 보냈죠. 그리고는 답장은 없었어요. 그냥 본인은 받겠죠, 우선. 그리고 나서 2주인가 3주 지나서 내용 증명까지 보내는 거 보면은 강제 집행할 것 같은데 라는 네. 식으로 얘기를 하셨었고. 채무자께서 네네네. 제가 집을 알아보고는 있는데 움직이기가 힘들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본인 몸만 나가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비우는 거는 빨리 비울 수 있다, 집만 구하면. 네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끌렸죠. 아예 불통릿이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그래도 시간이 좀 달라 이런 얘기를 하긴 했구나. 네네네. 그리고 원래 생각했던 거는 한 2달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난 선생님 연락 왔다고 얘기 주셨을 때 생각보다 되게 빨리 나가네 라고 속으로 생각하긴 했어요, 사실. 근데 소유권 이전하고부터 한 달 정도? 네네네. 한 달 정도 후에 그래도 이사는 잘 나간 것 같아요. 갑자기 태도가 좀 바뀌었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굉장히 억울하다, 경매 당한지도 몰랐다 라고 얘기를 하신 분이 그래도 한 달 만에 이사를 가시는 경우는 전 선생님이 그래도 되게 빨리 명도하신 것 같고 첫 물건에서 이렇게 명도가 수월하게 됐다는 거는 역시 부동산 운이 꽤 있구나. 역시 40대 중반에 반지하를 첫 부동산으로 선택한 걸 잘한 일이구나 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이게 뭐 농담이 아니고 이건 쉬운 결정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네네. 그 선택이 저는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선생님. 그럼요. 용기 있는 선택이었고요. 아무나 못하잖아요. 그쵸. 마음 먹기가 힘드니까. 그렇죠. 용기와 마음은 어떻게 먹었는지 이제 선생님에 관해서 좀 네네네. 여쭤볼게요. 선생님은 원래 간호사 15년? 15년 정도 됐어요. 근데 왜 갑자기 경매를 좀 시작하신 거예요? 그 좋은 회사를.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인 거잖아요, 선생님 병원은. 너무 안정적인데 이게 작죠. 머니가. 페이가. 머니가 작습니다. 저는 그냥 선입관이 간호사는 그리고 선생님 연차 정도 됐으면 굉장히 페이가 세다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병원의 특수성 때문에 좀 떨어집니다. 페이는 좀 작지만 근무 환경은 좀 좋은 거 아니에요? 어, 환경이라는 게 시간대. 시간대라는 게 자체가 보통 병원 같았으면은 개인 병원이라도 6시 정도까지가 끝나고 다른 뭐 종합병원이든 뭐 대학병원이든 그런 데는 교대 근무가 있지만 여기는 교대 근무가 없어서 입사를 했었죠. 그 얘기는 있었어요. 검진센터랑 같이 있는 진료이기 때문에 페이가 작을 것이다 라는 건 알고 갔어요. 근데 대신 업무 시간에 대해서는 고정이 돼 있다 보니까 내 개인적인 시간 조금 유연하게 쓸 수 있겠구나 그렇죠. 생각한 부분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 전에는 근무하셨던 데가 종합병원이고 교대 근무였기 때문에 처음에 간호사 시작하셨을 때는 교대 근무를 하셨던 네네. 건가 봐요. 처음 시작한 병원 자체가 대학병원이었기 때문에 네. 교대 근무를 3교대를 하다 보니까 몸에 호르몬 자체가 변화되는 느낌이 확실히 들더라고요. 왜냐면 리듬이 계속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리듬이 계속 바뀌니까 잠자는 시간이 일정하지도 않아서 주기적으로 제 몸 자체가 뭔가 불균형이 온다는 것 자체가 너무 많이 느껴졌었고 스트레스가 너무 쌓였어요. 그리고 일절 제 생활 자체가 없어지는 게 많아져서 근무 마음으로 시간대가 힘들었어요. 근무표에 맞추다 보니까 네네네. 리듬도 좀 깨지고 어쩌면 선생님 주변 가족이나 인간관계도 만나기가 힘들고 그런 시간을 부분에 맞춰야 대해서도 되니까. 아닌 것 같다. 돈은 많이 받지만 3교대를 하셨으니까 수입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어도 이게 내 생활이 내 삶의 이 리듬이 너무 깨지는 것 같다. 그럼요. 그래서 그때 오래 할 수는 없겠구나 생각을 좀 했나 봐요. 장기로 갈 수는 없겠다. 그래서 과감하게 고민을 많이 했나 봐요, 그때. 엄청 많이 했죠. 돈이 작은데 저는 또 씀씀이가 씀씀이가 좀 있는 네, 편이구나. 그때는 좀 씀씀이가 많이 해봤죠. 몰랐어요. 다 작은 금액으로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엄청 또 그걸로 월급이 고민을 이만큼 했죠. 있다가 줄어드는데 그게 씀씀이가 나는 쉬운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고민이 많았죠. 근데 돈 대신 시간을 선택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네. 제 몸을 건강을 더 중요시하자. 3교대 대학병원에 계시면서는 건강이 좀 안 좋아지셨나 봐요. 네네네. 많이 안 좋았었어요. 지금은 전혀 느끼지 못했는데. 지금은 건강합니다. 지금 건강하신 거예요? 네네. 지금 또 운동 열심히 하신다고 해서. 네. 나는 처음에 좋아해서. 보고 아마 선생님한테 운동 강사하시냐고 그런 얘기를 다 저한테 그런 얘기 하세요. 필라테스 강사하시냐 그런 네. 얘기를 제가 했던 것 같아요. 필라테스 강사분이 저한테 근육량이 저보다 많은데 자격증을 따시죠라고 하셨어요. 제 와이프한테도 강사를 권하고 목표로 배운다면 진짜 효과적으로 운동을 할 수 그럼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했고, 저도 지금 수업을 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수업하면서 가장 많이 배우는 사람이 사실 선생님보다 저가 더 많이 배운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누군가를 가르쳐 준다는 일이 결국에는 내가 도움이 훨씬 크구나 생각도 많이 했고, 경매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필라테스나 그런 요가 강사를 한번 봤을 때 몸이 다 좋잖아요. 그죠. 좋죠. 그러니까 왜 몸이 나는 제일 좋냐고 생각하냐면,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보여줘야 되니까. 뭐 하루 종일 그거만 하니까 몸이 안 좋아질 수가 안 좋아질 없는 수 거야. 없어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권하긴 했거든. 사실 나도 좀 하고 싶어요. 하신대요, 자기죠? 아니, 제 와이프는 이제 저랑 같이 아, 3주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사실 나도 좀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오늘 좋아하셨구나. 아니, 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평생 할 수 있는 운동이 무엇일까를 고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가는 내가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요가를 또 하신다 그래가지고, 네네. 요가를 하시는 분을 가까이서 본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오래 못 살 것 같다. 맞아요. 몸도 아프고. 그래서 월급을 놓은 거네. 그렇죠. 월급은 이제 내려. 과감하게. 그럼요. 그러면 그런 소비도 굉장히 줄였겠어요. 근데 이렇게 아. 뵈니까 소비 많이 줄이신 것 같아요. 많이 없어 보입니까? 저도 소비가 작은 편이라고 나 스스로는 좀 생각하거든요. 소비하는 게 없어요, 나도. 투자의 출발은 소비가 되게 중요해요. 그럼요. 소비가 중요하죠. 어제도 종잣돈 이만큼 모아야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럼요. 그 종잣돈을 모으려면 어쨌든 소비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맞아요. 많이 노력했나 봐요. 그럼요. 저 도시락 싸갖고 다니는지. 진짜로요? 이 병원 다니면서 와, 되게 안 도시락을- 어울린다, 선생님. 어머, 왜 그러세요? 선생님 그냥 뭐 얼굴이 안 보여서 좀 아쉽긴 한데 목소리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새침대기예요. 맞아요. 되게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저 선생님 앞에 삽니다. 반전적인 게 꽤 있는 것 같아요. 제 반전 매력이죠. 선생님 이런 분이니까 반지하 막 이런 것도 막 벌레도 그냥 막 밟아 죽이시더라고요. 5단으로 소금 찌르고. 외모랑 다르다 이런 생각도 네. 좀 했거든요. 감사합니다. 좋은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칭찬이에요. 굉장한 그럼요. 칭찬. 그래서 소비를 많이 놨다. 그럼요. 그래서 회사는 옮긴 거고. 그러면 선생님이 원하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로 좀 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회사는 한 8년 정도 계시면은 그럼 꽤 만족도가 높다는 얘기로 들린다는 생각도 들어요. 거기 그렇게 오래 있었으니까. 오래 있는 거잖아요, 그 정도면. 오래된 거죠. 친구가 아직도 너 거기 있냐라고 그만 하시니까. 퇴사해라. 그러니까 업무 강도는 전보다는 수월해졌다는 생각도 들어서. 업무의 강도는 별로 차이는 없어요. 별로 차이는 없는데. 그래요? 그러면 근무 시프트만 그렇죠. 일정한 거네. 네네네네. 각 업무 자체에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병원이더라도. 그렇죠. 근데 여기는 사람과 대면하는 게 너무 많아서 그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 갑질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수업하면서 선생님이랑 얘기 나누고 했을 때 느낀 게 선생님은 그래도 사람 만나고 대화하고 하는 거에서는 이렇게 좋아요. 어려워하는 사람은 네. 아니라고 생각은 좀 네. 느꼈거든요. 네, 사람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그런 네. 인간관계랑 그게 좀 다르죠. 병원에서의 고객으로서 이렇게 그렇죠. 만나서 이렇게 하는 거랑은 좀 다르잖아요. 그리고 고객으로 오시는 분들은 또 워낙에 이게 많으신 분들이랑 귀빈들. 네, 귀빈들이 오시다 보니까 좀 갑질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게 강하세요. 대우를 많이 받는 네. 사람들이 주로 고객으로 네, 네. 환자로 오셔서 고위급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조금 심적으로 스트레스가 좀 심했는데다가 그래도 그거는 고객이니까 그렇죠. 일이다. 일이니까 라고 생각은 하는데 동료의 스트레스가 회사. 어디 가나 뭐 그렇죠. 다 있긴 한데 네. 여기는 제가 지금 진료 쪽에 있긴 한데 워낙에 검진센터에 소속돼 있다가 부서를 부상 때문에 소속을 진료로 옮긴 거거든요. 그렇게 옮기면서 그 워낙에 진료팀에 있던 간호사들이 있잖아요. 그 간호사들이 저는 다른 부서에서 진료 쪽은 처음 와가지고 약간 일을 하는 텃세 같은 거. 그렇죠. 약간 텃세처럼 그 하는 여자들이 원래 그런 게좀더 남자들보다 여자가 네. 더 심해요. 한 명이 선생님 그런 텃세 부려도 꿋꿋이 잘 이겨낼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성격이 마이웨이 스타일이라 네. 별로 신경 안 쓰고. 너는 잘할 지켜라 난 내일 할게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면서도 내면적으로는 계속 그렇죠. 불편한 게 있는 거예요. 네. 신경은 안 쓰지만 어쨌든 의식은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거의 스트레스가 좀 있어요. 한번 폭발했죠. 선생님 폭발하면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 있는 회의할 때 제가 네. 폭발해서 다 얘기를 했죠. 저는 난- 제 낱낱이. 때문에, 저 간호사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았었고 심적으로 많이 상처를 받았었다. 동료애가 뭔지를 모르겠다라고 팀장님 보는 앞에서, 모든 직원들을 보는 앞에서 얘기를 했죠. 그때 이후로 조금 깨갱하고 있어요, 그 간호사가. 유독 한 명의 네. 선생님이 그 좀 스트레스 받게 간호사는 했네. 이제 3년 됐어요. 이 새파란 네. 친구네? 근데 뭐 때문에 기가 세냐면 원장님 진료감을 그래. 보면서 자기가 제일 힘든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 본인은. 그래서 나는 큰 소리 쳐도 돼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원장님의 라인 그런 건 아니네. 그런 건 아닌데 저 완전히.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음. 그리고 팀장님이 한번 나중에 내가 퇴사를 하면 네가 팀장해라는 그 한마디에, 선생님한테? 그 친구한테? 네, 그 한마디에 막 기가 기가 막 어깨 뽕긋해가지고는 엄청 꼴배기 싫게. 그럼요. 그런 꼴배기 싫은 스타일이지.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저거 저렇게 하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파란 친구가? 네. 아이고 참. 근데 저는 솔직히 진급에는 관심이 없어서 노력은 안 하는데 그냥 좀 그런 게 꼴보기 싫은 거죠. 그럼 당장 있는 거는 상관없는데 길게 봤을 때는 나도 여기는 오래 있으면 안 되겠다. 그 생각이 많이 들었죠. 그러면 이거 좀 예민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아까 우울증 얘기를 좀 하셨는데 우울증. 그거는 회사 오시기 전에 선생님이 되게 고민도 많이 하고 해서 옮기신 건데 네네. 그때도 몸이 안 좋아졌다고 네.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우울증 네. 있으셨나 봐요. 저는 우울증이라는 게 저는 제 인생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혀 선생님 이미지랑 되게 안 어울리는 되게 에너지 넘치고 밝은 분이라고 그럼요. 그냥 생각을 했는데 우울증 쾌활한 걸 얘기를 좋아하죠. 하시니까 근데 그때는 네. 저 노는 것도 좋아하고 사람 네. 만나는 것도 좋아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네. 그런 거를 일절 못하게 되니까 제가 즐겨 하던 그런 인간관계를 못 맺게 되니까 우울증이 온다는 걸 확 느끼겠더라고요. 출근을 하는데 남들은 다 퇴근하고 뭐 먹으러 가자, 어디 가자 막 수다 떨고 있는데 선생님 저는 그게 인생의 즐거움이고 낙일 수도 네, 있는 그게 건데. 낙이었는데 아무것도 없어진 거죠, 저는. 그러네 내가 왜 사나 라는 네, 생각이 이거 좀 왜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때 회사도 좀 그만두고 좀 그- 쉬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고민 끝에 퇴사를 했죠. 그래서 그때 마음의 치료를 좀 하신 그죠. 거예요. 같이 병원 다니던 동료한테 제가 얘기를 했죠. 나는 퇴사할 거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선생님 어디 갈 건데? 그냥 나는 요즘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우울증 온 것 같다. 그래서 우선은 쉬어야겠다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면 안 돼. 쉬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내가 우울증이 왔다는데 내가 쉬어야지. 그랬더니 우울증이 뭐고 다 좋은데 우선 쉬어버리면 모든 걸 다 손을 놓게 되고 들어가기가 힘들다. 선생님 나이도 있는데 어디서 신규를 더 구하지 나이 있는 사람을 구하는 게 얼마나 많겠냐. 그래서 그런가? 그러고는 그 친구가 소개해준 병원이 이 병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한 얼마나 쉰 거예요? 한 달? 오래 쉬진 두 달은 않았구나. 못 쉬었어요. 이 병원에서 빨리 와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한 달 조금 넘었나? 그 정도 쉬고는 바로 일을 했죠. 그럼 한 달 동안 뭐 했어요? 그냥 먹고 집에 있었어요? 거의 엄마 집에 내려가 있었죠. 요양을 네. 좀 하신 네, 거예요? 요양 좀 하고 만나던 애들 만나고 그래도- 빠른 시간에 후다닥 만나고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좀 치유가 되던가요? 네네. 심적으로는 안정이 조금 찾아왔죠. 선생님은 치유 방법을 알았다는 생각도 드네. 네네. 뭐가 내가 눌려 있어서 어떤 게 원인이 됐는지를 알았으니까 네네네. 그거를 또 풀어내는 방법도 알고 있었다고 네네네. 생각이 좀 드네요. 네네. 그래서 그 우울증도 빨리 극복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네네네. 선생님도 느껴지는 게 선생님 자신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런 부분이. 잘 아는 편인 것 같아요. 제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당장 회사는 그만두지 못하니까 갑자기 부동산 그리고 사실 여성분이 이런 빌라를 접근하기가 쉬운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네네. 선생님도 여러 가지 많이 찾아봤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하필 왜 이런 부동산을 또 생각하신 거예요? 투자를 해야겠다. 저는 솔직히 처음에 경매를 알고 나서 어떤 집들을 위주로 이렇게 낙찰을 받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워낙에 사람들 선입견 자체가 반지하는 어떠고 저떠고 단점밖에 얘기를 안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선입견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단점만 있구나라는 생각만 갖고 있었는데 선생님 유튜브를 보면서 작가님 유튜브를 보면서 작가님 유튜브만 계속 보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계속
보게 됐었어요. 그래서 엄청 그래요? 많이 봤거든요. 좀 많이 알아갔죠. 반지 하나, 그래서 이런 게 좋은 거구나라는 게. 거의 저한테 세뇌가 그러니까요. 된 거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른 분한테 반 작가님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나서 네네. 그래서 반 작가님 해가지고 막 찾아서 유튜브에서 막 이제 거기서 네. 프로를 많이 봤죠. 그리고 아. 영상을 많이 보고 나서 반지하는 이제 좀 이런 면이 있구나. 단점은 이런 면이 있는데 장점이 이런 면이 있는 거고, 장점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거든요.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단점이 있는 반면에 장점이 이런 면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죠. 그러면 선생님도 이번에 낙찰을 직접 받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원래 투자를 하기 위해 살고 있던 전세도 월세로 바꾸고 네. 투자를 사실 시작한 거고 네, 진짜 네, 네. 큰 마음을 먹고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네. 선생님이 생각하는 반지하의 장점은 뭐예요? 반지하의 장점은 어쨌거나 싸요. 다른 경매를 어떤 집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 계속 네. 찾게 되잖아요. 선생님이 그 입찰을 몇 번 했잖아요. 두 번째인가? 세 번째. 그랬어요. 금방 했네 그래도. 두 번째 된 것 같아요. 첫 집이니까, 1주택이니까 네네네. 규제 지역으로 낙찰을 하나 받고 나서 비규제로 이렇게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요새도 비규제 쪽 사실 내일이 시간이 더 좋았는데 내일은 임장을 꼭 네, 가야 내일은 되겠네. 바쁘게 임장을 가야 됩니다. 네. 오늘은 좀 늦게 만나고 날씨도 이런데 죄송합니다. 오늘 꼭 만나야 된다고 하셔서 내일 만나도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내일은 꼭 임장을 가야 된다. 네네. 그 단어를 듣고 역시 될 사람이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진짜로요. 저는 어쨌든 시간 맞춰서 하면 되는 거니까 임장 가는 거는 그날밖에 못 가는 거니까 네. 시간이 없어서. 잘 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이 내일 임장 가는데 선생님 만날게요 라고 했으면 저는 오히려 하지 말라고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렇게 만나는 게 더 마음 편하다고 생각해요. 반지하 장점을 얘기했나요? 네, 장점. 싸다? 그냥 싸죠. 싸고 네. 경쟁자가 많이 몰리지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그렇죠. 네, 뭐 만만한 건 아니겠지만 결국에 우리가 투자하는 첫 번째 이유는 결국에 수익률이라고 저도 생각이 그럼요.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생님이 큰 마음을 먹고 선생님 삶에서 많은 변화들을 준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동산 투자라고 되게 생각이 그럼요. 들어서 용기를 그만큼 내신 만큼 그리고 쉽지 않은 결정을 하신 만큼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분명히 이 집이 큰 도움이 저는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좀 네네. 더 하실 얘기 있어요? 경쟁자가 줄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아무리 이율이 올라서 경쟁이 경매하는 분들이 많이 줄었다고는 하는데 아니 전혀 와닿지가 않아가지고. 요새 뉴스 언론에 나오는 게 경매 입찰자가 많이 줄었다. 아파트도 유찰된다. 강남 그러니까요. 아파트가 막 유찰된다. 이런 네. 얘기 굉장히 혹하게 하는 뉴스들을 보는데 사실 입찰장에 가보면 전혀 그런 분위기는 그러니까요.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서. 네네. 근데 그런 분위기와 상관없이 저는 꾸준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선생님이 생각하는 방향에 도달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하신 것도 선생님이 생각한 대로 저는 다 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중간에 회사를 이직을 하신 부분도 그렇고 전세로 계시다가 월세로 가는 거는 정말로 저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결국에 선생님이 첫 주택까지 받은 거 이거 다 선생님이 생각하고 만든 거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이것도 결국에 월세가 들어올 거고 또 시간이 지나면 선생님 월급만큼도 분명히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요. 선생님처럼 지독하게 하면 선생님 사실 굉장히 지독하게 하잖아요. 예. 선생님 시간도 많이 나지 않고 여기 안산에 올 때도 강남에 계신다 그랬죠. 강남 쪽에서 나는 당연히 차 타고 온다고 생각했는데 대중교통 오늘 비 많이 오니까 1시간 더 늦게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대중교통으로 막 비규제까지 집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봐야죠. 입찰하는 것도 거의 뭐 시간을 연차를 내는 게 조금 불편한 상황이지만 네. 그 와중에서도 대리 입찰자를 어떻게 구해가지고 꼿꼿이 그럼요. 꾸준히 해야죠. 그게 나는 쉬운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노력하면 결과가 맺히니까. 노력했더니 내가 생각한 결과가 나온 거를 느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노력하는 거 아닌가. 그럼요. 그리고 과거의 삶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결국에 언제 되는지까진 모르겠지만 지금을 돌아보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결국에 다 된 부분을 느끼니까 그러면 내가 더 큰 생각 그리고 더 마음이 편한 방향으로 움직여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저는 선생님의 지금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잘 결정한 거라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다 선생님이 해주신 거니까. 아니 선생님이 다 한 거예요. 결국. 잘 가르쳐 주셨으니까.
선생님 오늘 집도 공개해 주시고 개인적인 인생사까지 그리고 네. 거기서 받는 스트레스 같이 풀어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은 선생님 두 번째 집에서 만나 뵙는 걸로 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감사합니다. 걸로 하겠습니다.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곧 봬요. 두 번째 낚시를 받고